돈 없는 집안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화개살 사주예요. 왜 화개살을 자수성가 사주라고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화개살은 신살 중 하나예요. 신살은 사주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도화살, 역마살 같은 개념이 다 신살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신살이 총 12개가 있어서 12신살이라고 부르고요. 12신살의 마지막 3개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삼재라는 건데요. 화개살은 삼재 중에서도 그리고 12신살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자리예요. 마무리를 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역경과 고난을 끝내고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렸지만 완벽할 정도로 많은 것이 주어진 환경을 버리고 떠나요.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죠. 그러면 나보고 인연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현대에서는 부모가 시키는 일, 즉 부모의 업을 이어서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다하고 출가를 해요. 주변에 잘난 사람 덕을 보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화개살 사주 특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분들은 벌려놓은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 시작하면 온 정신이 다 쏠리고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본인만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그 과정을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수성가로 성공할 확률이 남들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똑똑하고 창의력이 높다.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이 많은 만큼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즐기고요. 그리고 그만큼 창의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요.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화개살 사주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이지만 매력있다.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화개살 사주는 워낙 마유의 스타일이라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들이 생각만 하던 것을 화개살 사주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면에서 이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화개살 사주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냐? 화개살 사주는 고생을 끝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내 이름을 알리게 되는 업종, 작가, 연예인, 소설가 이런 쪽으로 재능을 펼쳐서 그게 돈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예술이나 창작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 가치를 돈으로 맞바꾸면 성공해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서 투자를 하거나 시험에 붙은 경험이 있다면 과외를 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해서 협찬을 받는다든지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옛날에는 화개살을 스님사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택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화개살, 화려함을 덮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함이 덮개에 가려져서 봉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만의 장기가 있으면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화개살 사주는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매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요. 고비를 한 번 넘기고 나면 누구보다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막 비트코인 부자 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화개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식 나갑니다. 내가 뱀띠, 닭띠, 소띠다. 그럼 지지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세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중 하나라면 진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미,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술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봐야 하는지까지 제가 설명드리자면 오늘 분량이 밤을 새도 모자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소띠, 용띠, 양띠, 개띠는 무조건 화개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띠별로 글자가 있잖아요. 소띠, 용띠, 양띠, 개띠. 이 띠 자체의 글자가 각각 축, 진, 미, 술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내가 태어난 해 자체가 이미 화개의 글자를 뜻하기 때문에 화개살을 타고 태어났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연지 따지지 않고 진술충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노 절대 아닙니다. 꼭 내가 무슨 띠인지 확인하고 진술충미 중 어떤 글자가 나에게 화개운으로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제가 화개살을 처음 공부했을 때 문득 내가 화개살이 들어온 해는 어땠지? 궁금한 거예요. 글자를 보니까 2015년이 을미년으로 저에게는 화개살이 들어온 해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땠는지 되돌아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됐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화개살 있으면 엄청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진술충미 없어 하실 수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내 타고난 사주 원국에 진술충미가 없더라도 때를 기다리면 운이 온답니다. 만세력 어플 켜시고요. 생년월일 입력하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는 내 사주팔자가 나오고 그 아래에 10년 단위로 들어오는 커다란 운의 흐름인 대운표가 있어요. 그중 아래 글자를 지지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에 내 화개살 글자가 있다면 무려 10년간 화개살 운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분들 공통점은 아랫줄 지지에 토가 있는 분들이에요. 토는 현대사회에서 자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뜻하는데요. 현대에서는 주식이나 코인도 포함이 됩니다. 사주에서 글자의 위치에 따라 내 직업이 돈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지 4글자 중 3번째인 월지를 보면 됩니다. 월지는 내가 소속된 환경이자 집단을 뜻해요. 만약에 화계에 해당하는 토 글자가 월지에 있는 경우는 직업 자체가 금융권이거나 투자를 하는 등 돈을 다루거나 돈과 관련된 업을 하게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죠. 저는 배운 확인해봤는데 화개살이 30년 뒤에 있어요. 이런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해미년, 정해년, 을유년 등 해가 바뀌면서 올해를 뜻하는 글자도 바뀌잖아요. 글자가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진술, 충미 이 중 한 글자가 오면 나의 년지를 보시고 화개살이 완성되는지 살펴보세요. 화개살이 오려면 아직 몇 년을 기다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화개살이 왔을 때 100%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전문성 키우기. 화개살은 한우물 파는 사람에게 유리해요. 먼저 5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보세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공부하면서 그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정했다면 꾸준히 이어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왔을 때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마련해 놓는 거죠. 2번째, 조급함 버리기. 단기 수익보다는 멀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함은 화개살의 잠재력을 깎아 먹습니다. 아까 화개살은 새로운 시작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될까 안 될까 걱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즐겨보세요. 화개살 사주라면 그걸 제일 잘하기도 하고 엄청난 강점이니까 잘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개살이 평생 외로운 사주다, 스님 사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일일이 주워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어요. 내가 좋게 보려고 하면 언제든 좋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해석에 따라 더 다양한 가능성을 펼쳐놓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개살처럼 평소에 안 좋게 봤던 개념도 좋게 해석하실 수 있게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채널에선 여러분이 자기 사주팔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활용해서 더 큰 부를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화개살 보는 방법 헷갈리시면 댓글에 생년월일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사주공주 해미당이었습니다.